수용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 현상계는 음과 양, 겉과 속, 안과 밖이 있어서 이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도 바깥에 수용이 있고 안에 수용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온 말이죠. 튀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는 거죠. 잘난 체 하거나 아는 척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를 주는 말입니다. 튀어나온 돌이 정 맞는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누가 나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해도 그걸 그냥 반박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는 것.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그럴 것도 하고 좀 보아주는 것. 요즘에 젊은 세대는 안 참는다고 합니다. 참지 않는다. 그래서 불만이 있으면 표현을 하고 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죠.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수용이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왜 수용이 필요할까요? 제가 하는 말들은 명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사회생활은 제가 안 한 지 좀 됐죠. 수행이나 사회생활이나 저는 별반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행을 잘한 사람이 그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생활과 수행을 분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잘하는 사람하고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는 좀 차이가 있죠. 어쨌든 명상가로서 수행자로서 수용에 대해서 받아들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수용이 필요하냐면 그랬을 때 부딪힘이 없어집니다. 부딪힘. 그럼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불필요한 이의 제기나 또는 손해본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손해인지, 무엇이 이익인지. 명상을 하는 사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익이 무엇인가? 손해가 어떤 것인가? 수용. 남들이 나한테 불편한 소리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함해도
그거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용하십시오. 어느 정도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어떤 불이익이 오는 그런 것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내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실질적으로 스트레스가 오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수용이 그런 거예요. 아까 수용이 안과 밖이 있다겠죠. 바깥의 수용과 안의 수용. 지금 바깥의 수용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와요. 예전에 무슨 헐리우드 영화에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 보면 무조건 예스 하던 그 영화가 있었죠. 예스 하다 보니까 일이 잘 풀리고 했던 거. 그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모든 걸 예스 할 정도로 된다면은 벌써 그는 내면의 수용도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면의 수용.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섣불리 못해, 안 해 라고 못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해줘요. 그때 내 내면에서 뭐가 일어나죠? 하기 싫은 거,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내면의 의견이 일어납니다. 그 의견은 누가 수용해 주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만들, 또는 나는 저거 하기 싫어 라고 의견을 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누구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바깥의 수용일까요? 안쪽의 수용일까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외부적인 것들을 수용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프고 스트레스가 받고 내 자존감이 자꾸 내려가요. 나에 대한 수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 대한 수용. 그러면 나를 수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불편한 일을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게 나의 수용입니다. 내 의견을 수용했으니까. 그럼 바깥에 불협화음이 생긴다고요? 불이익이 올 거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삶이 누구 건데요? 삶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사회는 나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안 가르칠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사회는 개인을 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사정을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챙겨야 됩니다. 나를 수용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거절할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거절하면 부딪힘이 생깁니다. 내면을 수용할 것인가? 바깥의 외부적인 걸 수용할 것인가? 지금 저는 내면을 수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던 것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걸로 인한 어떤 불편함들이 생겨요. 그걸 감수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 돼. 연구. 나를 수용했을 때 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대비가 돼 있는지. 자존감은 나를 수용했을 때 자존감이 생겨요. 나를 수용하지 못한 자존감은요, 가짜예요. 그건 관념이에요, 관념. 나는 자존감이 있다라고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불편함을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는 어디다 풀어요? 술 먹거나, 또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맨날 들어요. 그리고 외면해버립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보세요. 그리고 수용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 주라고. 그랬을 때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해요. 외부적인 것들을 들어주면 대가가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계속 누군가의 청을 들어준 사람은 나이 먹었어도 그렇게 살아요.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삶은 변화가 없이 계속 남의 삶을 살아주게 돼요. 여러분의 각각의 생각이 있지 않나요? 그거를 늘 뭐라 하는지 보세요. 그걸 들어주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연구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또 시도가 필요하고. 처음부터 잘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이건 수행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수행으로서 저로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런 영상은 필요가 없어요. 그 수행은 따로 해야 돼, 따로. 그렇지만 수행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수행도 하고 삶도 살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 짓지 마세요. 어떻게 그거를 잘 접목시켜서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분리시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수용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수용해 주세요. 안아주시라고, 받아들여 주시라고. 뭘? 의견들을, 생각들을. 내면에서 뭔가 요구를 했을 때 그걸 받아주세요. 자신이 받아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거 받아주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을 타인들도 사랑해 준다. 나를 아끼는 사람은요, 상대방들이 또 나를 또 아껴줘요. 근데 늘 남의 청을 들어주고 남의 삶을 살아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더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고, 더 나를 도구 삼으려고 그래요.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고, 그거를 삶으로 펼치세요. 자신을 수용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상대방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는 알게 돼요. 항상 나 자신에게서
해답을 찾으세요.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가슴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건 후회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나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